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5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일전에 케빈 코스트너의 드림 프로젝트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가 최동원 감독의 외계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개봉 2주차 성적이 공개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회생 불가 판정이에요. 개봉 2주차까지 누적 수익이 300억 원도 채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면은 2편이 이제 8월에 개봉을 해도 안타는커녕 병살타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마저 아니 왜 자기 돈까지 태워가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더라고요. 팬들이나 언론이나 일치단결해가지고 케빈 코스트너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케빈 코스트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모로 궁금하네요. 돌풍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관련된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황정민, 염정아 배우 주연의 코믹 액션 영화 크로스가 8월에 넷플릭스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올해 초 2월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이 영화에 전혜진 배우가 출연을 하거든요. 만약 원래 계획대로 올 초 2월에 개봉을 했다면 영화 내적인 이유가 아니라 외적인 이유로 좀 여러모로 시끌시끌 했겠죠. 그래서 전혜진 배우의 상황을 배려해 개봉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올 추석에 개봉 한 해 만에 얘기 나오다가 극장 개봉은 취소하고 8월에 넷플릭스로 공개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줄거리를 살펴보니까 아내에게 과거를 숨긴 채 베테랑 주부로 살아가는 전직 요원 남편과 남편의 비밀을 오해한 강력범죄 수사대 에이스 아내가 거대한 사건에 함께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오락 액션 영화다라는데, 이 예고편만 봐도 좀 뭔가 트루라이즈랑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짬뽕시킨 것 같은 느낌이 뿜뿜 들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 돌풍의 주인공 설경구 배우가 제가 정말 사랑하는 JK 필름과 합작해서 만든 스파이에서 한 차례 정말 제대로 우라카이 하셨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크로스가 JK 필름 제작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JK 필름이 어려운 길을 먼저 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의 발자취를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JK는 우리 한국 영화계의 빛이고 보배고 개척자고 쇠빙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내셨던 JK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돌풍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탈주 에피소드에서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제작비가 3억 불 이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기자들이 제작비를 부풀려서 보도하는 거는 종종 봐서 익숙한데 이렇게까지 실제 예산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처음이다. 대체 어디서 3억 불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조셉 코신스키 감독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3억 불보다 낮은 게 아니라 3억 불보다 높은 거 아닐까요? 5억 불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봄 난봄 15번째 에피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봄 난봄 15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돌풍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은 연출자, 출연자보다 작가 이름값이 더 집중받는 보기 드문 작품인데요. 홍보 포인트로 언급했던 연출자나 출연자보다 지필 작가를 먼저 거론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래도 흔치 않은 경우죠. 김은숙, 김은희 작가 정도인데, 추적자, 더 체이서, 황금의 제국, 펀치,
귓속말 등을 집필해서 좋은 반응이 이끌어냈던 박경수 작가가 돌풍의 집필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돌풍의 연출자는 김용환 감독으로 마동석 배우 주연의 팔씨름 영화 챔피언, TVN 드라마 방법 등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출연 배우로는 데뷔 이후 첫 드라마 주연을 맡은 설경구 배우,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설경구 배우가 그래도 과거 데뷔 초에 이런저런 드라마에 조단역으로 출연했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첫 드라마, 송강호 배우처럼 처음으로 드라마 데뷔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첫 드라마 출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간 영화에만 커리어를 집중해 왔다 보니까 이 드라마 주연을 맡는 데 있어서 주변에게 조언을 구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설경구 배우가 답하기를 주변에 조언을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걱정이 더 많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현장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박경수 작가의 스타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박경수 작가가 쪽대본으로 유명하답니다. 쪽대본이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작가로서 능력 부족 아닌가요? 전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좀 코웃음을 치긴 했는데 어찌됐든 설경구 배우 말로는 쪽대본 때문에 좀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각본이 빨리 나와가지고 전작을 같이 했던 배우들도 놀라더래요. 이게 박경수 작가를 매기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자만 읽으면은 이거 완전 박경수 작가 이제 환골 탈퇴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익히 박경수 작가가 쪽대본으로 좀 유명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연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기억이 맞으면 추적자 더 체이서 한창 인기리에 방영 중일 때 현장에서 배우들이 쪽대본으로 고생 중이다 라는 기사가 연예 뉴스란에 보도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자 더 체이서의 후반부의 전개나 내용이 점점 무리수를 던지게 되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다 쪽대본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설경구 배우 주변 지인들의 걱정이 완전히 이상한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젠 변했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쉽게 안 변하거든요. 일단 변했다는 것 자체에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담이 좀 길었네요. 설경구 배우 차기작도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하이퍼나이프라고 합니다. 드라마의 맛을 들이셨는지 아니면 촬영 현장이 영화나 드라마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는지 차기작도 드라마를 맡게 되셨네요. 그 다음 출연 배우로는 더 문에서는 전처, 아직 개봉 안 한 허진호 감독의 신작 보통의 가족에선 아주버님과 동서관계, 돌풍에서는 정적으로 설경구 배우와 만나게 된 김희애 배우, 그 외 출연 배우로는 김홍파, 김영민, 박근형, 김미숙 등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총 출동합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물 중심으로 줄거리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돌풍은 크게 세 인물 간에 벌어진 일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우선 장일준 대통령, 김홍파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돼 남북 긴장 관계를 완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입니다. 대충 눈치채셨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진영 출신 대한민국 전 대통령들을 여러모로 떠오르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이 장일준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왼팔과 오른팔이 있는데 먼저 왼팔, 좌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설경구 배우가 맡은 박동호, 국내 최고 대기업 대진그룹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정경유착으로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진 것에 분노해서 정치권에 뛰어든 검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때 찾아간 정치인이 바로 장일준 당시 국회의원이에요. 장일준 당시 의원은 박동호에게 왜 이제 왔노? 하면서 이제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박동호가 정치를 내가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대진그룹을 파헤칠 거라 공언을 합니다. 장일준도 이에 힘을 실어주죠. 그렇게 장일준을 도와서 장일준 정권 탄생 1등 공신 중 한 명으로 그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까지 돼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대진그룹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게 곧 갈등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이제 오른팔, 김희애 배우가 분한 정수진 경제부총리입니다.
전대협 문화선진국장 출신으로 50 시절 학생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에요. 여기서 전대협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 원래는 이제 약자인데 드라마에서는 그냥 전대협으로만 나옵니다. 결국 체포돼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전대협 대학생들을 변호해준 이가 바로 장일준 당시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연을 맺어서 장일준을 보좌하죠. 박동호가 정치 입문하겠다고 국회로 장일준을 찾아왔을 때도 함께 배석했을 정도로 장일준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인물입니다. 박동호와 함께 장일준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고 그 공로로 경제부총리 자리까지 승승장구해요.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 입김도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셋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박동호 국무총리는 사법고시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서기태 국회의원 이장석 검사와 함께 대진그룹의 정경유착 비리 등을 수사하다가 대통령의 아들 장현수가 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대진그룹 부회장인 강상훈, 김영민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강상훈 또한 이 점을 이용해서 장일준 대통령에게 거래를 제안해요. 그간 박동호 국무총리 지휘 아래 빵에 들어간 대진그룹 회장 강영익, 박근영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대진그룹 회장 강영익의 사면을 요구하는 거죠. 들어주면 장현수 비리 정황 증거를 인멸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강 회장에게는 아들이 강상훈 말고도 2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강상훈은 아버지한테 이쁨을 받아가지고 대진그룹 후계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이러한 딜을 장일준 대통령에게 던진 겁니다. 그럼 강상훈은 어떻게 대통령까지 연이 닿게 됐느냐? 그냥 뭐 재벌 총수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아무 때나 만나고 뭐 대통령이랑 뭐 소주 한잔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요즘 돌아가는 아닙니다. 여기에 정수진이 끼는 거예요. 정수진 남편이 벌인 사업에 강상훈이 의도를 갖고 투자를 한 겁니다. 아니 정수진 남편은 아내 발목 잡을 일 있나 뭐 그런 돈을 받는데? 하실 수 있는데 정수진 남편은 과거 전대협 회장이었어요. 사실 국회의원 공천도 남편이 먼저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일로 낙마했어요. 그 자리를 정수진이 물려받아서 정치권에 정수진이 입성을 한 거죠. 아내를 포함해서 전대협 임원 출신들은 전부 다 주요 요직에 진출해서 잘 나가는데 어디 가서 다 한따까리 하고 있는데 무려 전대협 회장, 구국의 강철대오 출신인 자신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오를 살려줄 건 뭐다? 내 사업이다 이거야. 그래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정수진은 아무것도 몰랐고 깨끗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겸사겸사 남편 사업체 우회해가지고 정치 자금도 받게 되고 아유 뭐 정치하다 보면은 이렇게 재벌 회장들 하나 뒷배 끼면은 뭐 좋지 뭐 약간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과 강상훈의 다리를 놔줍니다. 이런 정황을 박동호 국무총리의 절친인 서기태 의원이 포착을 하는데 이를 근거로 강상훈과 정수진을 압박하려고 해요. 그런데 되려 되치기를 당하죠. 강상훈과 정수진은 가짜뉴스를 풀어가지고 서기태 의원을 궁지로 몰아서 끝내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에 분개한 박동호가 장일준 정권을 붕괴시킬 각오로 조사를 이어나가니까 장일준 대통령 측은 되려 박동호를 부패 정치인으로 몰아서 감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퇴임이 1년밖에 안 남은 장일준 대통령은 차기 대권을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려 하지만 당신이 남긴 똥 닦아줄 생각 없다 면서 거절합니다. 장일준 또한 그럼 안 되겠네 하면서 둘은 갈라서게 되죠. 박동호 입장에서는 장일준, 정수진, 강상훈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모로 힘이 좀 딸리죠. 재벌과 결탁한 대통령을 심판하고 정치판을 뒤엎고 싶은 박동호는 그래서 어떤 계획을 도모하느냐. 바로 장일준 대통령을 시해해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다음 대선이 치러지기 전 그 60일 동안 대한민국 대청소를 하겠다가 계획의 골자입니다. 장일준 대통령은 평소 전자담배를 피는데 박동호는 본인 구속 하루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장일준이 피는 전자담배 액상을 본인이 준비해온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에다가 마약을 좀 탔어요. 마약 가지고 장일준 대통령을 시해가 가능해 싶으실 텐데 이제 장일준 대통령이 심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쓰러졌던 경력이 있어요. 이 약한 심장에 강한 마약 성분이 투여되면 심장이 이상을 일으켜서 심정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준비해온 것으로 교체를 하고 박동호는 집무실을 떠나고 장일준은 교체된 액상으로 전자담배를 피는 순간 박동호가 예상했던 대로 심정지가 오고 중태에 빠집니다. 중태에 빠진 대통령은 곧장 병원으로 후송돼요. 수술에 들어가죠. 정수진도 이를 보고받고 국군수도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어떻게든 박동호를 구속시켜야 하는 정수진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박동호 구속 집행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한대행이 되면 불소추 특권을 갖게 되니까요. 온갖 수를 써서 대통령 수술을 늦추려 하는 데에 과연 정수진은 박동호를 빵에 집어넣는데 성공할까요? 아님 박동호가 끝내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대한민국 대청소 그 첫 삽을 뜨는데 성공할까요? 여기까지가 12화 내용 중 2화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대체 남은 10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제목처럼 전개 속도가 돌풍이에요, 돌풍. 휘몰아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60일간의 여정을 다룬 드라마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권한대행으로서의 여정은 불과 2, 3화 만에 끝이 납니다. 대선이 열려요. 그래서 대선이 그러면 끝날 때까지 12화가 쭉 진행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선 끝나기까지 전체 12화의 절반도 안 걸려요. 설경구 배우 인터뷰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박경수 작가가 난 지루한 거 절대 못 참는 성격이다 라고 말하더라. 아니 정말 그 성격이 12편에 달하는 에피소드 곳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치도 지루할 틈을 안 주려고 계속해서 뭔가가 몰아쳐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할 새 없는 높은 몰입감을 자랑하느냐? 야 이거 한번 1화 틀기 시작하면 그대로 12화까지 스트레이트로 달리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약간 좀 피로감이 보면 볼수록 쌓여가가지고 이 점은 아쉬웠던 점에서 보다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좋았던 점은 한국 정치사의 폐부를 찌르고 헤집고 뒤트는 대사들이 정말 이 드라마 안에는 넘쳐납니다. 좌우 가릴 거 없이 그들이 벌여왔던 협작 혹은 실망스러웠던 일들 이런 것들에 경각심을 주는 대사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 몇 개를 꼽아보자면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다. 더 큰 거짓이지. 전직 대통령을 성역화하는 건 살아남은 자들의 유산 싸움 아니냐? 그 유산 여러분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저는 죽은 대통령이 남긴 부채를 감당해 보겠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라. 성역 없이 파헤쳐라. 그런 말하는 놈들이 성역이던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정수진이 자기가 강상훈과 대통령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건 장일준 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장일준 정권이야말로 뭐 서민의 벗, 청렴한 정치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세워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스캔들이 터져나가게 되면은 장일준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장일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일궈왔던 성과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는데 그때 박동호가 정수진에게 날리는 일갈입니다. 왜 독재에 저항했지? 그들도 산업화를 이뤄냈는데. 왜 쿠데타에 저항했지? 그들도 가난한 조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이 있었어. 다른가? 그들의 명분, 당신의 명분, 뭐가 다르지?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그들의 오만, 당신의 오만, 같은 갑옷을 입고 있어. 들고 있는 방패만 다를 뿐. 야, 정말 한국 정치사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낸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설경구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킹메이커에서 박 대통령의 신복으로 나왔던 조우진 배우가 설경구의 신복인 이선균 배우에게 했던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래요? 그쪽에만 대의가 있다고? 이 대사 하나로 킹메이커는 이제 좌우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그 대의에 동의하냐 동의 안 하냐를 떠나서 뭐 지들 딴에는 대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나? 뭐 싶으실 수 있어요.
상영 시간 중 90%를 털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김훈범의 동기를 내내 설명하니까 반대 진영의 동기 또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언론 마냥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기보다는 쟤들은 대체 왜 저렇게까지 난리일까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잖아요. 주인공에 동화되다 보면은 빌런의 행동 동기에 호기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루, 일주일, 한 달 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대의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근데 그걸 딱 한 줄로 너만 대의냐? 얼마나 깔끔합니까? 킹메이커 서창대 vs 이실장 카리스마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 영상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사가 뜻깊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 moviquizbang moviquizba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좌우,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그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공격 범위에 참 감탄했습니다. 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면 그 컨텐츠에 다뤄진 공공기관 등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당거래 개봉하고 얼마 안 지나서 경찰이 뽑은 최악의 영화 부당거래라는 보도가 나왔던 적도 있고, 또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공개돼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을 때 군의 한 관계자가 드라마 배경이 된 시기와 지금의 병영 생활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발생하면은 병사 개인 휴대전화뿐 아니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듣고 수많은 군필자들이 그리고 현역 군인들이 콧방귀를 꼈죠. 지금은 어째 좀 달라졌으려나요? 지금이 좀 더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오히려 낫죠. 병사 목숨을 파리 새끼보다 하찮게 여기는 사단장이 권력욕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시시각각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꼴 당할 바에야, 그리고 그런 대접 받을 바에야 그냥 때려 맞는 게 낫죠. 천벌 받을 겁니다. 그 개새끼들. 좀 여담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이처럼 어떤 컨텐츠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은 국회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이 컨텐츠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리돌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돌풍은 지금까지 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586 운동권의 민낯, 그리고 그 누구보다 북한을 사랑하는 자칭 보수 세력의 양면성을 다 까니까 괜히 건드려봤자 이거 벌집만 쑤시는 꼴이니 조용한 것 같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돌풍을 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아쉬웠던 점은 박동호가 개혁을 한다기보다 사적 복수를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할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박동호 캐릭터의 전사가 거의 없잖아요. 대진그룹 수사하던 검사 모습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와요. 각자 사연이 있는 주변 인물들과는 좀 다른 설정이죠. 오로지 대한민국 대청소를 위해서 앞으로 직진만 하는 정의로운 인물로 시청자들에게 비춰지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정의 구현 방식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로 인한 파급력에 대한 예상, 내가 마침내 정의 구현을 실현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예상이 지나치게 낙천적입니다. 전방위에 뇌물살포한 대기업 총수, 부패 정치인, 썩은 관료 몇 명만 집어넣으면 대한민국이 천지개벽할 거다라는 강한 확신을 박동호가 갖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하나입니까?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정부 인증 대기업 반열에 오른 하이브는 그럼 뭐가 됩니까? 방시혁 의장 섭섭하잖아요. 그토록 바라는 민희진 해임도 못 이뤄냈는데 섭섭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게 부패 정치인 50명, 몇 명이 됐건 그 사람들 다 구속시킨다고 여의도가 청정구역 됩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이 미세먼지 제로가 돼요? 아니잖아요. 박동호 캐릭터는 여러모로 비밀의 숲 이창준과 유사합니다. 검사 출신의 정경유착을 혐오하고 괴물을 잡기 위해 내가 괴물이 되겠다는 결심, 심지어 최후까지. 하지만 이창준은 산화할 때 나의 이것이 시작이길 바란다 라면서 개혁의 시금석으로 자신을 바쳤다면, 박동호는 본인의 선택이, 본인의 최후가 개혁의 완성인 것으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되게 짙어요.
개혁이 우선이고 복수는 거들 뿐이어야 하는데 마치 절친 서기태 의원이 사망을 하니까 그것도 가짜뉴스로 인해 자살을 하니까 이에 분개해서 내가 복수할 거야. 얘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려면 나한테는 권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모든 행동 기저에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친구 복수가 먼저고 개혁은 거들 뿐이라는 인상이 짙어가지고 박동호가 벌이려는 개혁의 여정에 응원을 보내기보다는 난 나를 위해 정치한다라는 박동호의 말처럼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나. 사적인 만족, 공익 그런 건 모르겠고 이런 의구심만 생깁니다. 이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웠어요. 뭐만 하면 기태가 원하는 세상은 이게 아니야. 기태의 비문 드디어 작성할 수 있겠다. 알고 보니 여기에 약간 불안당 코드가 숨어있나? 알고 보니 서기태 의원과 박동호가 제가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는데 그럴 수 있죠. 여튼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엎치락 뒤치락 파워게임에만 이 드라마가 너무 치중을 해서 점점 무리수가 늘어나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거든요. 줄다리기가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12화 내내 줄만다립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지기도 하는데 이 피로함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무리수가 연이어서 남발이 돼요. 일단은 극 초반부터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대통령 권한대행인 박동호가 차기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부총리에게 권한이 이양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진은 박동호가 권한대행 됐을 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이 됐을 텐데 되게 중요한 키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사람은 용케 대선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을 또 잘 했나 봐요. 그 사람은 또 누구 편이었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조금이라도 다뤄줘야 될 거 아니야. 예전에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 만다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을 승계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 기억이 맞으면 민주당 계열 쪽 국회의원이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자 그때 유일호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가지고 소소한 화제가 됐는데 이런 사람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키맨인데 그거는 차치하고 국군 수도병원장 취임식 열리는 동안 대통령이 위급 상황에 빠지면 병원 관계자 그 누구도 병실에 안 온다. 정은아 참고해라. 한반도 먹고 싶어? 국군 수도병원장 취임식을 노려. 그럼 된다 정은아. 뺑이 쳐라. 그 다음에 서기태 의원 묘에서 대통령과 서울지검장이 매일같이 만날 때는 사진 한 방 안 찍던 언론이 청와대 인근 언덕에서는 만나자마자 바로 찍어요. 설령 정수진이 사진기자를 거기에 배치해놨다 한들 서기태 의원 묘에서 만날 때는 왜 안 찍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장관이 사퇴하면 그 부처는 일을 못합니까? 차관은 놀아요? 무슨 얼어 죽을 셧다운이야. 미국도 아니고 어느 정도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은 있겠지만은 셧다운으로 협박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전 영부인과 헌재 소장 그리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작가님 이건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짜치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사랑을 차기작에 다루고 싶으신 거라면 존중하겠습니다만 짜치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만 새로 터지면은 국민들이 갈대마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루 만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도 이거 한두 번이지. 계속 그래요. 저도 개돼지 중 한 명이긴 합니다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수그이의 기간이 없어요. 그냥 와 하고 저쪽으로 붙고 와 하고 저쪽으로 붙고 좀 너무 지나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만기라 네가 무슨 홍진호야? 같은 사람한테 3번 당하게? 어떻게 이런 놈이 여당 중진 의원 비서관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이없었던 거. 전직 대통령 시해범인데 국가장을 치러줘요? 박동호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내가 전직 대통령 죽였다고. 내가 시해했다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장을 치러줍니까?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사퇴를 외쳤잖아요. 그 짧은 시간 만에 장일준 심정지 원인마저 정수진이 떠안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핑퐁 게임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간헐적으로 무리수가 퉁퉁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그 간헐적으로 튀어나온 무리수들이 너무 치명적이다 보니 집중력을 많이 해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김희애 배우가 모든 대사에 힘이 너무 빡 들어가 있어요. 설경구 배우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자신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 캐릭터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진이라는 캐릭터는 나라의 안위보다 자기 정치 인생, 자기가 걸어온 커리어가 더 중요한 인물인데 사적 대화와 공적 대화 모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모처에서 단둘이 조곤조곤 모략을 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애 배우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거기 적혀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읽기도 어려워서 그럴만도 하죠. 워낙 문어체니까. 이번에는 연기의 포인트를 연기고 뭐건 간에 대사를 잘 전달하고 싶었다. 발연기라는 욕을 들을지언정 무조건 딕션만 잘 전달하자 싶었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남의 작품 보면서 앞에 돌려보고 다시 듣고 이런 게 싫더라. 그래서 대사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정신없이 하긴 했지만 연기고 뭐고 간에 대사 전달만 하자가 최우선 과제였다. 아나운서 같이 하려고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고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딕션이 훌륭해요. 자막을 끄고 봐도 될 정도로 설경구 배우나 김희애 배우, 김미숙 배우 딕션이 워낙 훌륭하고 발성도 너무 좋아서 귀에 딱딱 꽂혀요. 잘 들려요. 그러긴 하는데 김미숙 배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김미숙 배우는 톤 조절이 완벽해요. 사적인 자리거나 공적인 자리거나 모략을 꾀할 때나 귓속말을 할 때나 톤 조절이 워낙에 훌륭하니까 김희애 배우랑 좀 비교가 됩니다. 또 김희애 배우랑 붙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돼서 김희애 배우가 분량이 김미숙 배우에 비해서 훨씬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모로 너무 힘이 빡 들어간 연기가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돌풍 세계관 속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는 어디고 외교적 관계는 어떤 수준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대통령이 내치에만 혈안돼 있어요. 되게 한가해요. 박경수 작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을 리셋하고 싶은 갈망에서 집필을 시작했다라고 밝히셨던데 이를 위해서 주인공에게 막강한 권력을 줘야 하니까 드라마 배경을 청와대로 삼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이었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당선 후에도 외치 관련 에피소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국내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맞나 싶어요. 맞나?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해안이 남다르십니다, 작가님. 네. 그럼에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시즌제로 갔다면은 방향이 좀 달라졌으려나 싶긴 한데 너무 내치에만 혈안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돌풍 속 정치판이 너무 신사적으로 싸워요. 정중하게 싸웁니다. 신사협정 맺은 줄 알았어요. 아니 한국이고 미국이고 일단 정치인들끼리 한판 붙으면은 가족부터 물고 늘어지는 게 국룰이잖아요. 배우자나 부모 건드리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진짜 고수는 자식부터 파고들잖아요. 거기다 상대 정치인 자녀가 미성년자다? 대학생이다? 이런 행운이 있나? 제가 쓰레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학생부부터 만천하에 공개하고 대학 입시 전형 샅샅이 들여다보고 가짜 봉사활동 여력이 있나 확인하고 우리 이미 다 봤잖아요. 근데 박동호랑 정수진은 자식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신사협정이라도 전 맺은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박동호가 싱글인 줄 알았어요. 자식도 없는 그냥 총각. 그런데 와이프가 있네? 아들도 있네? 정수진은 왜 박동호 와이프, 그래 아들은 신사협정 맺었다 쳐. 근데 왜 박동호 와이프는 안 건드리죠? 뒤지면 하나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서 백을 받았다든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하고 싶다라는 의중이 담긴 텔레그램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냉철한 논객이라는 이미지는 애저역에 간 대학 교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57분 동안 격정 토로를 했다든지 이런 거 뒤지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건드리지? 박동호는 정수진의 남편을 도륙을 했는데 왜? 이런 좀 너무 신사적으로 싸우는 돌풍 속 정치판에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을 못 따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까지가 돌풍에 대해서 제가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돌풍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돌풍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초반에 확실히 흡입력이 높습니다. 격정적으로 몰아치고요. 한시도 눈 돌릴 틈을 안 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내 좀 피곤해지고 박동호가 밀리네. 하지만 이내 곧 극복하겠지. 정수진이 밀리네. 이내 곧 반격하겠지. 조금은 그 패턴이 읽힌달까요? 패턴이 읽힌 순간부터는 어느덧 장면은 지루해지고 대사는 고루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못 만든 드라마는 결코 아니다 라는 생각에 3.0 나쁘지 않은데 라는 별점을 주게 됐습니다. 드라마 돌풍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막힌 속 뚫어주는 사이다도 12번 들이키면 헛배만 부른다. 처음에는 시원해요. 박동호가 막 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할 때 멋있어요. 청량하고 시원한 사이다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빈속에다가 사이다만 12잔을 때려 넣으니까 나중에는 트름 나오고 막 꺽꺽하게 되고 헛배만 차요. 가스만 차니까 이게 썩 좋은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5번째 에피소드 돌풍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간간히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부터 소소하게 취미 삼아 운영했던 채널이 있는데 1000명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의 힘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고 이선균 배우의 유작 중 하나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사회 평이 여기저기 나오던데 좀 아쉽다는 얘기가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직접 극장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우려가 예고편을 봤을 때부터 살짝 들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고편, 그것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예고편인데 너무 어두워요, 화면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했는데 댓글이 다 그 내용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두워? 뭐가 안 보여요? 이런 내용들이 중론이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사회 평도 조금 씁쓸한 얘기들이 많아서 어떨지 우려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과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